달라진 밤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번화가는 불야성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밤의 모습이 정말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심야 택시 대란, 앞서 변호사님도 택시 잡기 어렵다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택시가 대란인가 봐요, 변호사님. 완전 대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냐면 심야 택시 잡으려고 막 웃돈을 얹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일부의 그냥 불평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요. 이 택시를 이 앱으로 많이 이용을 잡죠.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그 업체에 따르면요. 실제로 카카오티 많이 사용하시는 앱인데 네. 월간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와, 1,223만 명인데 이게 지난 3년부터 지금까지 제일 높은 수치래요. 와. 지난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택시를 이 앱으로 호출해서 이용하려고 하셨는지 좀 알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수치인 것 같고요. 지난달과만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90만 명이 더 늘었어요. 지난달보다 무려 90만 명이 더 택시를 이용했다라는 건데 이게 심야 시간대는 훨씬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딱 비슷한 시기에 집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택시가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굉장히 많은 하소연들이 올라와요. 아니 내가 직장은 강남역이고 거기서 회식해서 분당까지 가려고 하는데 전혀 안 잡히더라. 1시간이 넘어도. 그래서 집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택시 앱을 켜고 택시를 불러도 잡히지가 않더라.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요. 그래서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요즘 할증, 뭐 고급 택시, 대형 택시 이래서 돈을 더 주고라도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택시 대란이 역시 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공급도 줄어들었기 때문인가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기사가 많이 줄어들었다면서요, 변호사님?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것도 수치를 딱 말씀드리면 체감이 되실 겁니다. 일단 전국 택시 운송 사업주와 연합회에 보면 지난 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택시 기사 수가 23만 9천 명 정도였는데요. 이게 1년 전에 비해서는 한 8%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군요. 예,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더 많이 줄어든 건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 아니고요. 법인 택시 기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택시는 회사에 소속돼서 뭐 산학금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했는데 코로나 때 회식 같은 거 많이 안 했잖아요. 택시도 그냥 주간에만 뭐 업무 때문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지 뭐 심야 할증이 붙는 야간에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한데 그러니까 회사 소속 이 택시 기사분들이 다 일을 그만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 어떤 그 거리두기 제한이 많이 완화가 되고 풀리면서 이 택시 이 줄어든 수를 갑자기 이 택시 이용객들 늘어난 수요를 맞출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균형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는 이거는 조금만 동인이 있어도 택시기사분들이 당연히 다시 올 거다. 택시 이 업계로. 왜냐하면 뭐 50대 이하만 되더라도 배달 라이더나 뭐 이런 다른 업무로 바로 편입이 되실 수 있지만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게 돈이 안 돼서 나간 거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달라. 그게 대표적으로 탄력 요금제입니다. 낮에는 뭐 그대로 일반 요금을 청구하더라도 밤도 그냥 심야 할증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딱 잘라서 할 게 아니라 뭐 새벽 12시부터 뭐 2시 제일 수요가 많을 때는 좀 더 웃돈을 얹어더라도 요금을 좀 높이고 이런 식으로 시간대에 따라서 운임 요금을 좀 달리하면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다시 이 택시 운전대를 잡을 거다라고 이 종사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잡히지 않는 택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음주 따릉이 유혹에 시달린다 이런 왜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냐면요. 안 되죠. 택시를 막 잡아도 안 안 오는 잡혀. 거죠. 근데 뭐 지하철도 끊기고 심야 버스도 있지 않다. 그러면 정말 집에 걸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용하는 게 요즘 따릉이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따릉이를 그때 막 물색을 하는 겁니다. 집에까지 뭐 택시만치 빠르게 가지는 않겠지만 걸어가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가 빠르죠. 예, 그래서 따릉이를 빌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주요 포인트가 되는 곳들, 뭐 강남역 등등은 따릉이 전쟁도 있다라고 합니다. 따릉이도 부족하군요. 예, 심해 빌릴 수조차 없는 거예요. 사람은 뭐 비슷하게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음주 따릉이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아요. 따릉이는 뭐 음주로 타더라도 이게 자동차가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음주운전과 뭐 거의 뭐 그 수준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처벌은 받는다는 점,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당한다는 점 정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아실 것들 같은데 이 자전거 음주운전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점도 미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도 보면 사고가 나면 진짜 크게 정말 나거든요. 크게 다치죠, 예. 자전거가. 본인도 넘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상대방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 충돌했을 때 자동차 못지않게 정말 다치시는 경우도 왕왕 봐요. 그러니까 음주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워낙 많이 사용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고도 많이 나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를 뭐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비교적 근래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게 된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범칙금을 뭐 3만 원에서 1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똑같이 0.03%를 넘는 어떤 알코올을 섭취하고 운전하는 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요. 범칙금이 2018년도로부터 한 번도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전동 킥보드 할 것 없이 모두 음주한 상태에서 운행하셔는 안 된다는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심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이 이제 연장 운행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택시를 탈 때 합승도 이제 정시가 다시 가능해지나 봐요. 40년 만에 다시 합승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택시 대란이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렇다면 합승을 허용해주자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택시 기사분이 가시다가 뭐 손님을 막 임의대로 태우는 건 그런 건 허용되지 전혀 않습니다. 아니죠. 예, 불법이고 합승 택시를 이용하길 원하는 고객들이 그것과 관련된 앱을 통해서 이 택시에 탑승해야만 합승이 허용되고요. 그것도 소형 택시, 중형 택시에는 같은 동성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성을 태울 수는 없고 대형 택시인 경우에는 여러 명이 승차하다 보니까 이 남녀 구분하지 않고 탑승을 하는데 그것도 아무 차에나 합승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요. 이 긴급 벨이나 이런 어떤 중대 범죄 그리고 위급 사항이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정도에 한정해서만 이 합승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심야에 안전하게 교통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아무쪼록 이제 뭐 합승을 하게 되더라도 안전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심야에 운전을 하실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음주 따르기, 음주 킥보드 안 된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